불안감은 부모의 가 좋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의외로 불안한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이 불안은 어릴 때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정말 불안에 대한 뭐 이런 자료들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어릴 때 이제 양육 환경에서 부모님 갈등이 잦고 내가 뭔가가 불편해서 막 부모님한테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요구들이 제때 이제 들어지지 않고 그런 경험과 기억들이 쌓이면서 불안에 노출된 채로 성장하는 거죠. 불안감은 부모의 태도가 좋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부모가 언제 혼낼지 안절부절했던 기억, 부모님의 싸움이 잦았던 기억, 또 언제 싸울까? 싸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그리고 부모님의 감정이 기복이 있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가 또 부모님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을 때는 감정이 가라앉은 채 아이들에게 대응하다 보면 엄마의 기분을 살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언제 또 기분이 좋을까? 언제 기분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그게 야금야금 불안인지 쌓이고 쌓여서 이제 20대가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불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양육자인 부모가 아기의 불안을 얼마나 잘 달래주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되었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 양육 태도 검사 같은 경우는 8가지 하위 척도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 환경에서 지지하고 합리적 설명을 해주고 성취 압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면 간섭이나 처벌, 감독, 과잉 기대, 비일관성은 부정적인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센터에 이제 전문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집에 양육 태도 검사를 해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평균보다 다 아래쪽.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 나머지 5개 척도는 다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버님이 이 환경에서 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니까 어른들이 감옥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느 부모도 아이를 잘못 키우려고 키우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랑을 둔갑한 독약인 것 같거든요. 성인분들도 오셔서 하는 얘기가 어릴 적 엄마 기억은 어떠세요? 하면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다 저 잘 되라고 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이 세월을 보내왔으니 왜 안 힘들었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불안이 높은 사람, 불안이 높은 사람은 타고난 기질 자체가 좀 예민한 사람. 이분들은 조금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는 잘해야 되고, 나는 그네들로부터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뭐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안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런 사고 패턴을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 불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하나죠. 그래서 일상생활 불편하면 어떻게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스스로 불안을 좀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은 많죠.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뭐 해야 한다는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 패턴을 좀 수정을 하면 뭐 가장 큰 이제 비합리적 사고 패턴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 힘들죠,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좀 바꾼다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이제 사고 패턴의 수정, 비합리적인 생각을 좀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심리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을 스스로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세요. 내 마음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 진실한 눈으로 직시하고, 그죠? 마주했을 때 보다 편안하고 가벼워지거든요. 내가 일단 가벼워지면 상대방에게도 항상 좀 여유를 가지게 되고 이런
불안한 감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근데 이게 이제 불안이 막 높아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면 그거를 얼마든지 나 스스로가 조금 통찰할 수 있는 힘은 본인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생각이 감정과 행동을 만들거든요. 생각, 감정, 행동은 같이 다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 저는 이제 인지-정서-행동-치료라고 해서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좀 넣어서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행동이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기분 좋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 감정, 행동은 삼총사예요. 삼총사. 어느 하나를 떼고 달고 할 수가 없고 항상 같이 다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 생각, 감정, 행동을 좀 잘 데리고 다닐 수 있다면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뭐 TV나 이런 방송 매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정신과 병원 가는 것도 굉장히 조금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요즘 또 병원에 가서 약 먹기보다는 상담센터를 먼저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한데 불안이나 우울, 부정적인 감정들을 스스로 자기에게 조금 몰입하고 집중하면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자기 통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저희 전문가를 찾아와서 상담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결국 성인 상담은 자기를 찾아 떠나가는 여행이거든요. 그런 불안이나 우울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이 감정 또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런 해묵은 감정, 담겨져 있던 감정들을 꺼집어내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영유아기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진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해소가 안 되고 성인이 되고 보니까 대인관계 불안, 직장생활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불안, 그리고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공황까지 오는 거죠. 이런 감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욕구를 좀 더 선명하게 밝혀주는 등불로 좀 삼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쓸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본인이 좀 생각을 해준다면 그죠? 근데 대부분 성인들이 불편한 거 이거는 자꾸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이 집어넣어 둔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언제 튀어나오도 튀어나오는 부분이라 그런 감정들과 좀 마주한 용기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미디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뭐 좋은 뭐 페이퍼도 많고 제일 좋기는 이제 상담이 제일 좋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많은 내담자들에게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감정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불편하다 싶어서 외면하고 계속 이게 이어진다면 마치 자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두는 격이니 어떻게 좀 용기를 좀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